여러분, 드디어 옥시 부인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15화에서는 구더기와 송서인이 잡혀가면서 정말 심장을 졸이게 했는데요. 구더기가 혹시나 둘의 신분이 탄로난다면 검지손가락을 들어 신호를 할 테니 서방님은 만석이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죠. 그저 그렇게 도망갔거나 혹은 자신은 성윤겸이 맞다고 끝까지 잡아댔더라면 천승희가 그렇게 잡혀갈 일도 없고 고초를 겪지도 않았을까요? 정말 답답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꾼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신이 다 뒤집었으면 옥태영과 만석이 그리고 성씨 집안의 모두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죠. 참 지독한 사랑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옥에서도 그저 옥태영을 생각하며 마지막 작품을 쓰는데 남편을 잃은 슬픈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예처럼 강인한 외지부 여인의 이야기라 하죠. 옥시 부인전에서 천승위의 책어사와 외지부처럼 이 책도 복선을 담고 있길 바랐네요. 처음엔 자신의 아버지 개주기를 의금부에서 마주하자 망연자실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구더기는 김씨 부인의 조언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바로 박준기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죠. 과거 광산에 갈 곳 없는 어린아이들을 모아 착취했던 일을 숨기고자 성형감의 눈을 가렸던 것처럼 지금도 구더기의 사건을 터뜨려 허종문 대감의 눈을 가려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이충일 대감의 조언을 김씨 부인이 전달한 것이죠. 정말 김씨 부인과 이충일 대감이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김씨 부인이 아니었다면 구더기는 그저 똥소의 오물세례나 맞으며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옥에 있는 남편을 따라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옥시 부인전은 조선시대 후기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예요. 1607년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백사 이항복의 소설 유연전이 있는데 조선의 선비 유연이 형이 행방불명되자 재산을 노려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는데 유연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자 나선 사건이었고 실제로는 유연의 형이 살아있었고 유연은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프랑스의 사기 사건을 배경으로 쓴 소설 마르탱게르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남편이 뒤바뀌어 진짜 남편이 맞는지 재판을 하는 것이죠. 옥시 부인전은 이 두 책을 바탕으로 쓰여진 각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파격적인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유교 사상이 뿌리 깊었던 조선시대에 가짜 남편과 가짜 신분을 가지고 여성 외지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성 앞에서 감히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양반 앞에서 노비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대듣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옥태영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차고 멋지게 약자들을 도와 당당한 외지부로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사이다고 인간 승리 아닌가 싶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청수연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이충일 대감도 용서하며 큰 아량을 베풀었던 일들이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꽃길을 걷게 됐죠. 이 일에서 마음씨 곱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좋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똥소에는 이름 그대로 똥이나 치우는 신분이 되고 갓떡이는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죠. 구더기의 이름은 구더기같이 살라고 구더기가 아니라 아홉 구의 덕덕 아홉 번의 덕을 쌓아 구더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도 참 배울 점이 많은 캐릭터였어요. 의금부에 있던 허종문 대감도 정말 의로운 인물이었죠. 허종문 역을 맡은 배우 김종태님의 연기도 마지막에 정말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와 표정이 근엄하면서도 정이 많았죠. 옥태영의 신분과 남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옥태영의 공덕을 잊지 않고 인정해주고 면천해준 그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박준기나 김소혜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이렇게 의로운 인물도 있었네요. 좌상과 박준기의 부정부패와 괴지를 퍼뜨려 약값을 벌고 그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의 패악질을 낱낱이 밝혀냈죠. 성형감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해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캐릭터였죠. 찐성윤겸. 뜬금없게도 똥소해를 피해 박준기의 비밀을 찾으러 들어간 괴질 격리촌에 애심단인 해강과 함께 격리당한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소수자와 도망노비 등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애심단을 창단해
그들을 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포부가 있었는데 결국 모두 다 실패하자 실어증의 병까지 얻어 죽어버렸는데요. 조선시대의 그 꽉 막히고 답답한 신분 구조 안에서 그들을 살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잘못밖에 없는데 끝이 좋지 않아 처음엔 답답했지만 마지막엔 많이 짠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찐윤경 같은 인물들이 있어서 사회개혁도 있었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세상도 있는 거겠죠? 부디 다음 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노벤져스들과 청수연의 좌수와 홍씨 부인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봉봉이 커플도 이제 신혼이라 꽁냥꽁냥한데 도끼가 격정을 하러 간다기에 큰 사달 날까봐 걱정이었는데요. 그들의 항소와 격정 덕분에 구더기가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수연의 홍씨 부인도 처음엔 정말 얄밉더니 철이 들어 자모의 회장 자리에서도 큰일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니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강상죄의 차명을 면치 못할 뻔했던 구더기도 지금껏 청수연에서 외집으로서 한 업적들을 알려 크게 벌을 받지는 않게 됐고요.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한 홍씨 부인이었네요. 좌수와의 꽁냥 케미도 너무 좋았고요. 만석이의 희생도 빛을 발했죠. 노비즈들이 만석이의 밥상을 함께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긴 여운이 남더라고요. 참으로 재밌게 살다가 간다며 인사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만석이를 꼭 죽였어야만 했나 싶기도 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집에서 자유롭게 살라면서 악착같이 돈도 모아서 천승위에게 주던 그런 정 많은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끝까지 살아서 승위와 함께하며 둘의 아이들을 누구보다 예뻐하며 바닷가에서 함께 둘을 모시면서 살았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한편 이 모두를 공경에 빠뜨린 인물들 박준기와 똥소에 특히 박준기는 지금까지 좌상의 개노릇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잘라내 꽁무니 빼고 도망쳤었는데요. 일부러 괴질이 퍼지게 갈근안을 만들어 약을 팔아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격리당했는데 또 그 격리총까지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닌가요? 결국엔 그렇게 하늘처럼 받들던 좌상에게 토사구팽 구속 엔딩을 맞이했네요. 정말 통쾌하지 않았나요? 똥소애가 절뚝이 부부에게 친근한 척 갈근안을 줄 때는 안 돼, 먹지 마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했지만 다행히 그들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아이까지 가진 사이인데도 서로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가 아주 가관이었죠.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삶을 살게 된 그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교훈을 얻었네요. 이렇듯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옥시 부인전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구더기와 송서인 그리고 청수연의 많은 인물들과 박준기 대감과 김소의 김낙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참 여운이 많이 남네요. 구더기와 옥시 부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요. 그럼 다음 드라마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